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가 10억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너무 과하지 않게 한 15억? 15억 정도에 한번 다 내놔 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15억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조작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원래는 호가는 인정하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호가가 가격 지수에 반영이 됩니다. 이건 확실해요. 자,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 호가예요. 호가. 호가라는 게 뭐예요? 호가는 지금 나온 매물의 가격이에요. 나온 매물의 가격인데, 자, 이거를 가격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자, 인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조금 인정해줘야 돼요. 조금의 정도가 뭐예요? 가격대가 대세가 있으면 인정해줘야 된다. 그게 대세라는 걸 어떻게 판단해요? 매물이 많다. 나와 있는 매물의 가격대가 네. 같은 가격대가 많으면 인정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자, 우리 주민들 제가 부녀회장이 돼가지고 부녀회장이 되면 안 되죠. 네. 어쨌든 입주자 대표 회의에 제가 선거에 나가가지고, 자, 주민들 모아놓고 이걸 설명을 딱 해요. 자, 우리나라 가격 지수의 산정 방법이 뭔지 압니까? 쫙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호가라는 게 있다. 호가가 가격에 반영이 된다더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높여.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가 10억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을 모아서 너무 과하지 않게 한 15억? 15억 정도에 한번 다 내놔 봅시다. 여기서 반대하거나, 일단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보고, 자, 15억에 한번 올려놓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5억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조작이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쉬워요. 쉽잖아요. 이 호가를 원래는 호가는 인정하면 안 돼요. 호가는 뭐냐면, 자, 가격과 우리가 지금 논하는 건 가격이에요. 가격은 매도, 매수. 그래가지고 이게 서로 간에 매칭이 됐을 때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호가는 매도 가격이죠, 가격. 매도를 원하는 가격이에요. 자, 근데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매물인데 15억에 내놨어요. 근데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는 9억에 사고 싶어.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5억이 가격이 인정되는 게 맞냐?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호가가 가격 지수에 반영이 됩니다. 이건 확실해요. 네, 이건 확실합니다. 호가가 반영이 돼요. 그러면 이전에는 네. 정확하게 뭔가 데이터를 모집하지 않았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이런 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다각표 조작하는 아파트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네. 예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사람들이 아파트에 대하는 심리 상태와 과거의 심리 상태가 많이 달랐어요. 과거에는 그리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몰랐고,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뭔가를 알아갔죠. 그래서 조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직거래 별로 없었어요. 직거래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실거래가 올렸다가 취소하는 거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맹점, 이제 사람들이 공부를 통해서 이 맹점을 알아간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유리하냐? 집 가진 사람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작이, 집을 안 가진 사람은 이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집을 가진 사람만이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문제가 너무 많네. 문제가 너무 많은데 왜 집어넣은 거야?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완전히 뭐 불합리한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일단 거래가 많지 않은 거예요. 거래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표본만 추출하는 게 아니고 그냥 1, 2, 3, 4, 5, 6 아파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1, 2, 3, 4, 5, 6 아파트가 있는데 이 중에 표본이 2와 4와 6이에요. 표본이.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이 예를 들어서 얘는 5억이에요. 얘는 6억입니다. 얘는 7억이에요. 얘는 8억이야. 얘는 9억이고 얘는 10억입니다. 일단 정상 시세가 이거라고 할 때 얘가 거래가 막 돼요. 그래가지고 6억 찍고 그 다음에 7억 찍고 8억 찍었어요. 5억이 3억이 올랐어요. 근데 표본 2가 거래가 하나도 없어. 거래가 없는 대신에 얘가 6억이 호가가 약 10억 정도 됐어요. 호가가 10억입니다. 호가만 거래는 하나도 안 됐어요. 거래는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표본 아닌 3번이 7억이었죠. 7억에서 지금 8억, 9억, 10억, 그 다음에 11억까지 거래가 됐어요. 거래가 됐습니다. 얘는 거래가. 그리고 얘 표본인 거래도 8억, 9억, 10억, 11억, 12억 정도 거래가 됐어요. 그 다음에 9억짜리도 10억, 11억, 12억, 13억까지 거래가 됐어요.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얘가 10억인데 거래가 하나도 안 됐어요. 얘가 호가가 15억이야. 자, 그럼 이때 호가를, 자, 이제 표본이 2와 4와 6인데 지금 2하고 6이 거래가 없어요. 4만 거래가 됐어. 그럼 얘를 가격에 반영시키려면 얘를 이제 가격에 반영해야 되잖아요. 얘만 되면 얘네들은 거래 안 됐으니까 가격을 안 올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죠. 왜? 다 올랐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 2, 3, 4, 5, 6이 다 지금 거의 한 40% 이상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거래만 안 됐을 뿐이에요. 지금 호가도 다 올랐어. 그죠? 그러면 얘를 인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 중요한 건요. 여기서 자,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이런 거는 이제 얼마에 되겠어요? 6억짜리니까 10억에 거래가 되겠죠. 나중에 거래되려면. 그죠? 근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데가 어디냐면 KB지수예요. KB지수는 왜 이걸 하냐? 대출을 해줘야 돼요.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럼 6억 실거래가 지수로 하잖아요. 그러면 6억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10억에 샀어. 그죠? 10억에 샀는데 6억밖에 인정이 안 돼. 그러면 6억의 70%, 4억밖에 대출이 안 되죠. 자, 이때 그냥 70%가 대출이 된다라고 가정을 할 때 얘가 정상적으로 10억이 되면 7억이 대출이 돼야 되는데 4억 2천밖에 대출이 안 돼요. 망하는 거죠. 이거 믿고 산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10억이 지금 누가 봐도 지금 10억이 맞아요. 예, 주변 분위기나 이런 거 봤을 때 다 봐도 10억이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포함을 시켰었어요. 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1, 2, 3, 4, 5, 6. 자, 표본이 뭐라고 했죠? 2, 4, 6이라고 했어요. 근데 자, 얘네들이 자, 얼마였죠? 5억, 6억, 7억, 8억, 9억, 10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오히려 얘네가 떨어졌어요. 약간 떨어졌어. 4억. 얘는 거래가 안 됐어요. 거래가 안 됐어요. 그리고 얘는 호가는 6억. 호가는 그대로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호가는 거래는 됐는데 4억의 거래는 됐는데 호가는 5억이에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7억인데 거래가 6억에 되고 얘는 호가도 6억이에요. 호가가. 자, 4번이 그냥 8억에 거래되고 호가도 8억이에요.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가 8억에 거래되고 호가도 8억이에요. 자, 얘가 거래가 안 되고 호가가 15억이에요. 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왜? 여기에 뭔가 바람이 확 불었어. 여기에 이 아파트 주변에 뭔가
뭔가 이제 뭐 개발 뭐 이런 뉴스가 생겼어. 그럼 사람들이 호가 확 올리죠. 근데 거래는 안 돼요. 자, 그럼 이게 반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죠? 표본이니까. 자,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문제가 있죠. 왜? 나머지 다 하락 분위기잖아요. 하락 분위기. 자, 요즘 신고가나 상승하는 움직임의 지역들을 보면 이런 거래들이 많아요. 2020년이나 21년. 이때 뭐 20억 아니면 30억 이렇게 거래됐다가 24년에 55억 이렇게 거래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시간차가 생기죠. 그때 호가가 어떻게 변했느냐. 그래서 지금 보면 얘네들은요, 호가가 60억 막 이래요. 55억 거래됐고, 분위기도 좋으니까 호가를 팍팍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팩트 체크를 한번 했었어요. 팩트 체크. 과연 이런 거래가 정상 거래인지 인정할 만한 거래인지. 근데 지금 오른 아파트 중에 한 적어도 반 이상은 뭔가 좀 의심스러운 가격 정황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게 거래가 없다 보니까 얘네들은 4년 만에 3년 만에 거래 한 건 일어난 거예요. 거래 한 건. 이거를 가격 반영시켜야 되느냐? 문제가 많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부동산은 주식의 우선주랑 비슷하다는 느낌. 우선주가요, 여러분 한번 우선주라는 거 한번 모르시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선주라고 있어요. 우선주. 거래 아예 없는 거. 하루에 거래량 전체가 10,000건 아래에 있는. 우선주들은 대부분 그 정도로 거래됩니다.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 호가를 보면요. 팔고자 하는 호가는 실거래가보다 막 높아요. 밑에 사고자 하는 호가도 높아. 그러면 팔고자 하는 사람은요. 사고자 하는 사람 가격에 내가 팔게 되면 마이너스 10%네.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조용히 그냥 정상 가격, 호가 말고 어제 끝난 가격에, 종가 가격에 이렇게 내놓잖아요. 하루 종일 그렇게 있어도 거래가 안 돼요. 하루 종일 있어도 거래가 안 돼요. 미치는 거죠. 이런 식이 부동산이에요. 근데 이런 게 제가 이제 우선주를 바라보면서 이거를 내가 한 주씩 사가지고 가격 올리면 올라가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거래가 아예 없으니까 내가 한 주씩 내가 좀 몇 개 살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5,000원이에요. 자, 호가에 매도 가격이 6,000에 있고 매수가 4,000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미리 좀 가지고 있다면 여기다 5,000, 5,200 한 주, 5,000, 5,300 한 주 이렇게 팔자고 해놓고 내가 이걸 사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5,300 사고 5,400 사고 한 주씩 거래하면 어떻게 돼요? 6,000까지 올릴 수 있죠. 그럼 6,000이 되는 거예요. 우선주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감원에서 전화 옵니다. 금감원에서 전화 와요. 이거, 그 자전거래라고 하죠. 이거 자전거래. 이거를 좀 여러 번 하면은 금감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금감원에서 전화 와서, 너 자전거래 했으니까, 조심해라. 처음에 경고 주죠. 이거 몇 번 더 하면, 출두하라고. 그러면 이게, 여러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부동산은 이게 가능하죠. 이게 가능해요. 자전거래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일단 신고하고 취소하는 게 이 자전거래 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이 어떤 분위기인지 굉장히 혼란할 수 있는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조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시장에 변화를 주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대거 그 대열에 동참해버리면 변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 제대로 알고 저런 거는 뭐 니네들끼리 뭔가 열심히 해라. 그러면요. 이런 거래가 나중에 소용이 없게 돼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0억 거래됐던 게 90억 거래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좀 지나면 이게 60억이나 59억 이렇게 거래되는 거래가 반드시 나오게 된다. 그거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일시적으로는 조작들이 통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는 통할 수 있는데 그게 영원히 부동산 시장을 전체로 바꿀 수는 없다. 그런 부분을 잘 아시고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점을 알면 고쳐야 되지 않냐. 근데 고칠 방법이 없더라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고민을 엄청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또 여기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런 문제점이 또 나오고 또 그래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바꾸기가 어려워요. 부동산이라는 게 참 바꾸기 어렵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그 유튜브 하나 보다 보니까 이광수님이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를 왜 이렇게 자주 발표하냐. 저는 그 부분에 좀 공감합니다. 이거를 발표를 안 하고 있으면 이런 조작 거래나 이런 것들 시도하는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질 수 있죠. 근데 이게 또 약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발표 안 하다 보면 그걸 아는 사람들만의 리그로 돌변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또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자니 이게 걸리고 이거 하자니 이게 걸리고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있어서 참 대안이 저도 없는.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해봐서 모르겠고, 너무 문제점이 많아요. 많은 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지나가는 투로 부동산도 주식처럼 한국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금 부동산 거래나 이런 것들을 진짜 철두철미하게 통제를 해야지. 지금 같은 경우가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너무 많이 지금 격앙되어 있어요. 격앙. 과거에도 정말 심하다 할 정도로 격앙되어 있었지만 그거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시장에 적절하게 대응하다 보니 과열된 거였고, 지금은 이제는 요즘 전세 사기, 그러니까 전세 사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세 사기가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은 부류와 투자를 잘못해서 전세 사기로 묶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실제로는 사기를 치른 것보다 투자를 완전히 잘못해서, 그러니까 투자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임차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일종의 무시한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나는 돈만 벌면 돼.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른 방법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인정이라는 게 좀 있었다. 인정이라는 게.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적절한 타협, 대화 이런 게 있었다면 요즘은 대화를 별로 안 해요. 대화도 안 하고 임차인, 임대인 간의 막 대립,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임차인은 죽어도 돼. 상관없어. 그냥 나 몰라.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몰라. 그냥 나 돈만 벌 거야. 이런 사람들. 임차인들은 또 임대인들이 뭘 하든 또 상관없고 내 권리만 찾으면 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극단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패턴과 과거의 통계 방식을 가지고 부동산 지수를 산정한다라면 굉장히 많은 오류와 조작 이런 것들이 횡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경고를 드리면서 정부가 제발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태스크포스라고 하죠. TF팀을 꾸려서 뭔가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데이터를 적절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저는 데이터 이런 가격 지수나 이런 것들을 공개를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열되어 있는 사람한테 자꾸 공개하니까 사람들이 더 미쳐가는 거죠. 안 보이면 조용할 수 있는데 자꾸 보여주니까 미쳐 날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개를 아예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디 구석에다 이렇게 쫙 조용히 공개하는 거죠. 그럼 필요한 사람들, 정말 거기에 실무에 써야 되는 사람들은 찾아보면 되는 거고,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는 게 맞을 수도 있죠. 이런 거. 아니면 진짜 정확한 산정 방법들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가격지수 산정의 착시 아니면 오류, 분통 터질 일, 이런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나름 최선의 방식인 거예요. 문제가 있는 속에서 이거라도 해야지라고 하면서 최선의 방식을 찾은 게 이런 건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거를 알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 좀 끝까지 잘 봐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될지. 앞으로 재미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시간도 가끔씩 가지도록 할 테니까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